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 퀀텀 시크릿입니다. 지은이 다카시 히로카즈, 출판사는 알레입니다. 추천의 글. 이 마법의 교과서가 과연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당신께.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받았고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기에 내 이야기로 잠시 시작해 보고자 한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기만 할까? 매일 술독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답을 내려주신다는 왕십리의 그분을 미친 듯이 찾아갔던 22살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치인들도 그에게 답을 들으러 갈 정도로 놀랍게 맞춘다는 왕십리 그분의 전설. 역시 소문대로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읊어대기 시작했다. 지하 사글세방에 사네. 형제도 없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빠가 아주 힘들게 하지. 엄마가 집을 나갔었네. 참 힘들다. 죽을 애가 살아있어. 초년 중년 꽉꽉 막혀있어. 열심히 살아도 마음만 답답하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술독에 빠져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내게 마치 심판의 날 심판장은 너는 어떻게 해도 지옥, 앞으로 뭘 해도 지옥이라는 판정을 내린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내 마음은 이미 생지옥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내 마음은 저 땅끝까지 무너져 내렸다. 내가 만약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마인드 파워에 관해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는 왕십리 트라우마를 안고 현실을 원망하며 어둠의 딸로 지금도 찌질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은 바로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지금은 내가 꿈꿔왔던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2014년 KBS TV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초대받아 처음 나갔을 때 어떻게 영어 한마디 못했던 내가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고도 영어를 국내파로 정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시크릿의 주인공인 밥 프록터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글로벌 강연자가 될 수 있었는지 등의 나만의 성공 방법들에 관해 물어보셨다. 나는 아주 심플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적용했던 마법의 5가지 법칙을 나에게 적용했을 뿐이고 누구나 가능하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터뷰를 보고 마인드 파워 스쿨로 수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해외에서 교육을 들으러 2년간 나를 찾아왔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나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 많았기에 그들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리고 인생에서 변화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 책 퀀텀 시크릿에서 소개한 법칙들은 저자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고 코칭을 통한 사람들의 놀라운 체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외부에서 돌아가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보이는 현실이 바뀐다. 인간이 가진 창조 능력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깊이를 측정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잠재력의 극히 일부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사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이다. How?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꿀 것인가? 이 책 퀀텀 시크릿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듯이 이 How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풀어내 주고 있어 놀라웠다. 이 방법대로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현실을 바꾸는지 저자는 양자역학 이론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욱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더욱 파워 액션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매우 쉽게 당신이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가 정처 없이 방황하던 시절, 이런 책이 있었다면 희망 없이 방황했던 절망의 시간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시행착오의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든 당신, 지금 만약 당신이 현재 집도 없고 돈이나 능력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운명은 바뀐다. 퀀텀 시크릿 책 속의 내용들은 당신의 삶에 부와 행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내지만 말자. 이 법칙들을 나의 잠재의식 속에 체화시킬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자.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만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운명의 선장으로 멋지게 퀀텀 점프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행복한 부자로 훨훨 비상할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마인드 파워스쿨 대표 조성희. 신기한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 우주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비율이 5%,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이 95%이다. 라는 글을 읽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실 우주의 구성과 심리학에서 의식의 구성은 무척 비슷합니다. 심리학의 세계에서 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평소에 우리가 자각하는 표면의식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바랄 때는 표면의식을 사용합니다. 둘째, 자각은 없지만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무의식입니다. 셋째, 개인을 넘어선 인류 공동의 무의식 영역인 집합 무의식입니다. 뉴로 마케팅의 세계적 권위자인 A.K. 프라디 박사의 저서인 바잉 브레인에 실린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 유지 기능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입니까? 당신은 심장의 펌프를 의식적으로 움직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적으로 항체를 체내에 분비합니까?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모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 작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 본능입니다. 더 친숙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오른쪽 발부터 신는지 왼쪽 발부터 신는지 기억하나요? 회사나 학교에 갈 때 어떻게 걸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는지 기억하면서 걷나요? 아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잠재의식은 무의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의식 전체를 큰 빙산으로 비유하면 대부분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잠재의식이다. 인간이 스스로 의식하는 표면의식은 바다 위에 얼굴을 내민 극히 일부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구성도, 의식의 구성도, 보이는 부분은 단 5%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극히 일부인 빙산의 일각이며 가정에서의 모습은 직장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가족에게 보여주기에는 곤란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른이 되면 남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은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 모든 것은 진동한다라는 이론을 응용하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장이 맞는다, 파장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 금세 상대와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해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가 같거나 출신 지역이 같으면 급격히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를 인간관계에서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명현상은 물체가 고유 진동수와 같은 외부 진동의 자극을 받으면 진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물리학에서는 공진이라고도 합니다. 포도주 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로 소리를 내면 공진이 일어나 포도주 잔이 깨져버립니다. 현수교와 같은 고유 진동수로 바람이 불면 현수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로 포도주 잔이나 현수교 등의 물체도 고유 진동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해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되고 폐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폐가 됩니다. 장기 이식을 할 때는 타인의 장기이므로 파장이 맞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 건물도 같은 파장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시세계에서는 진동하고 있고 같은 파장인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주파수는 책상이나 벽의 주파수와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책상이나 벽과 합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서로 끌어당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에 공명의 현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만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거나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험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불안할 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이 없어지거나 더 안 좋은 일이 계속되었던 경험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민하고 불안해할수록 안 좋은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의식의 채널을 바꾸면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채널을 어딘가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의 채널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목적에 맞추면 그 의식의 에너지나 감정의 에너지와 공명해 같은 현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장감이 느껴지게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져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 에너지 밀도가 커지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식에 따라 물질화가 쉬워진다. 즉,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관계성을 상상의 에너지 양으로 보고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하는 단계.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단계.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상상할 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6단계에서 8단계는 현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하면 소원은 차례차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만한 일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선수나 올림픽 대표 선수는 연습할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골을 넣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잠재의식에 깊이 입력돼 뇌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를 떠올려 잠재의식을 바꾸고 멘탈 블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할 때 먼저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도록 말로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이미지의 파동과 공명에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코칭으로 부업의 월 매출이 반년 만에 5배가 된 사람도 있고 단 일주일 만에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게 된 사람, 할리우드 배우가 되겠다고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코칭으로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 효과입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봅시다.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부러뜨려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상상이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억만장자가 돼 호화저택에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성공해 연복 1억 엔에 달성하는 일도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상에 한계가 없고 파동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봅시다. 꼭 여러분도 되고 싶은 모습, 이상적인 자신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상적인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1단계입니다. 왜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질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칠성날에 소원을 쪽지에 써서 달아놓았습니다. 신사에서는 작은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에는 모두 뜻깊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강연회에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 썼더니 그 중에서 80%가 넘게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멘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멘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 라멘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 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멘을 즉 원하던 바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때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해 목표나 비전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꿈을 이루는 3단계.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 결단하고 압도적인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사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파동 상태이고 상상을 언어화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변환되며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꿈을 현실화합니다. 저는 노트에 한 달 내에 이상적인 연인을 찾겠다라고 쓰고 난 후 정말 딱 한 달 뒤에 기적 같은 만남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 이상형이었던 지금의 아내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이상형인 그녀를 끌어당겨 행복한 결혼 생활을 불러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이상적인 연인을 만났을까요? 상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이에 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실천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매주 만남의 자리나 단체 미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행동력만이
꿈과 목표의 실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못했던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결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잠재의식 영향에 의해 이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해도 막상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어느새 먹어버립니다.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서는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도망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동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을 이어나가지 못할까요?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으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서 다이어트는 힘들어, 운동은 귀찮아, 이렇게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머리로는 알아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행동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긴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방해한다.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여 행동하지 못한다. 실패나 위험 부담만 생각한다. 행동에서 얻는 장점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을 바꾸는 4단계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행동에 얻는 장점을 써본다.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써본다. 다이어트를 하면 날씬해져서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가벼워진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져서 활력이 넘친다. 2단계,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나쁜 점을 써본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써본다. 체중이 늘어서 몸이 무거워진다. 좋아하는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없다. 체지방률이 늘어서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당뇨병에 걸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3단계,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날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한다. 2단계에서 써본 단점을 떠올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체중이 150kg이 돼 화장실에 앉으면 변기에 엉덩이가 끼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탕에 물이 모두 넘쳐 흘러 탕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4단계,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래를 상상한다. 1단계에서 써낸 장점을 떠올리고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본다. 몸이 날씬해져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이상적인 상대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한다. 어떤가요? 행동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떠올리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법칙.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부메랑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가르침은 옛날부터 흔히 들어왔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운동의 제3법칙입니다. 상대를 주먹으로 때리면 자기 주먹도 아픕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과 같고,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면 나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계속 준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 퀀텀 시크릿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